총선 후보자들의 재산도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경우 검사장 출신 변호사인 배우자의 재산이 1년 사이에 40억 원 넘게 늘어났는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검찰을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놓겠다며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총선에 출마한 검사 출신 박은정 후보.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가족재산은 박 후보자 본인이 10억 4천여만 원,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 39억 1천여만 원 등 49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이 변호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퇴직하면서 지난해 5월 신고한 당시 재산은 8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41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 변호사의 예금이 지난해 2,100만 원에서 32억 6천여만 원으로 32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권에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재산이 급증한 건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피해자가 십수만 명인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수임료는 22억 원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전관예우란 용어는 잘못되었다. 정관범죄, 정관비리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 대표와 박 후보가 정관비리 22억 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재산 신고 내역엔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일시 수령금 등이 모두 포함됐고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매출은 월 평균 15건씩 약 160건을 수임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종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막말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10억 원 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공영훈 경기 화성을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고가의 건물을 증여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31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 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13억 2천만 원, 11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입니다. 양 후보 장녀가 돈을 빌려 아파트 대금 일부를 냈다는 건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가 어떻게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회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양 후보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편법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부사장 출신인 공영훈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매입했던 서울 성수동 주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 후보는 2017년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한 다가구 주택을 구입했는데 매입한 지 얼마 안 돼 근처에 레미콘 공장 이전 계획이 발표됐고 일대 땅값에는 호재였습니다. 특히 이 레미콘 공장 이전엔 현대차 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공 후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해당 건물은 2021년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하루 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이 주택 시세는 30억 원에 육박하는데 공 후보 매입 때의 3배쯤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20대 아들은 30억 원대 벼락 부자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2030 세대에게는 박탈감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시세 차익 목적은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경쟁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재산이 4년간 15억 원이 증가했다며 코인 투자가 의심된다고 공격했는데